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어제 빌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 BI의 지난달, 저 같은 경우 지난달 월급 아껴 쓰고 남은 거, 그리고 이번 달 월급 쓰고 남은 거 해서 91.42에 매수를 다 했어요. 프리마켓에. 근데 어제 댓글을 보니까 뭐 이 BI의 채권을 샀는데 지금 보니까 배당 받은 만큼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 이거에 대해서 BIL 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셔서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 BIL 채권은 뭐, 일반적인 주식처럼 이 현물이 오르는 것도 먹고, 배당도 받고,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짧은 레인지, 0.4%라는 이 레인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배당일이 가까워지면 오르고 또 배당을 받으면 다시 내려오고 또 배당일이 가까워지면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원금 손실 없이 배당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배당을 받고 조금 더 지나서 이 이후에 팔면 원금 손실도 없는 거죠. 원금 손실도 없고 또 배당을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여기서 사면 마음 편하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배당 나길 직후에 샀는데 뭐 이렇게 한 보름 정도 가다가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럼 이거를 여기서 매도를 치고 그 종목을 사면 원금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은행 이자 받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이자 받는 종목이고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이 배당률이 거의 5%예요. 5%.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약간씩은 변동될 수가 있겠지만 뭐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배당 5%라는 거는 내가 만약 이 종목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배당금이. 10억을 넣었을 때. 정말 큰 돈이죠.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주식의 70%를 넣고 우리가 뭐 현금, 순수 캐시를 30%를 보유하고 있자라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제 얘기는 이거를 순수 캐시로 30% 보유하지 말고 BIL을 캐시라 생각하고 30%를 30에서 뭐 35%를 꼭 이 BIL로 보유를 하시면 그냥 가만 내비두는 순수 현금은 아무 변동이 없죠. 근데 BIL에 넣어 놓으면은 가령 지금처럼 주식이 살 게 없어서 계속 이렇게 놔둬도 매월 배당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배당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하시라라고 수차례 반복을 드렸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하나는 답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댓글은 지금 현재 주달님 원달러가 너무 비싼데 이거 지금 사는 거 맞냐? 나중에 달러가 많이 떨어져야 사는 게 맞지 않냐?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뭐 가장 좋은 건 배당 나길에 달러가 많이 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말씀드리지만 원화 대비 달러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예요. 우상향하는 차트. 물론 이제 한번 깊게 파이는 거는 아프겠지만 이건 또 이거대로 추후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차트는 한동안 수년간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원달러가 1335원입니다. 달러 지수는 103이에요. 22년 초에 원달러 1335원이었는데 달러 지수가 110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달러 지수가 2020년 초 대비 많이 내려왔는데 원달러는 그대로예요. 한국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아. 그러니까 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슬픈 얘기인데 저는 이 흐름이
쉽사리 바뀔 거라고 생각들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한국이 물가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수년 전 한 번에 가파르게 올린 최저시급과 그에 따라 오른 임금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가파르게. 근데 미국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예요. 뭔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제조업 국가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요. 자영업을. 식당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런 식당이 빽빽하게 박힌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처럼 드넓은 땅에 정말 몇 명의 사람이 큰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는 물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하면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 과일값이 지금 얼마나 비싸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는데 외국 사람을 데려다 써봐. 불법으로 싸게 쓰지 않는 한 그 비용은 그대로 이 사람들의 상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뭐 아니면 중간 생산자가, 중간 유통업자가 다 떼간다. 그 유통업자 다 사람들이 실어 나르고 포장하고, 그거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미국만큼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만한 큰 땅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쌀 수밖에. 모든 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인건비가 최저시급부터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뭐냐면 그냥 이거를 정말 어지간하면 사 먹을 수 없게 경제가 부서지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최저시급만 받아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는 그런 환경을 만들든지, 좀 슬프지만.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이러한 임금을 무색해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혹은 전자에 관한 전자제품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것들을 무색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다. 한국이 굉장히 쉽지 않다. 지금 뭐 부동산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미 가파르게 오른 임금을 어떻게 무색해 하겠냐라는 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슬프지만 원달러는 많이 떨어지기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견해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 포스코라든지 뭐 자이 여러 이런 사람들 이거 하는데, 정말 많으면 5%, 4% 마진 보고 이 공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런 산업들이 그 정도의 마진을 보면서 장사를 해요. 현대차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임금이 높아져 버리면 정말 남는 게 없다. 미국의 빅테크처럼 마진 20%, 뭐 엔비디아 마진
40%. 이런 고부가가치면 임금이 비싸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좀 슬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에 따라 또 부작용도 많을 거예요. 이쪽 산업에 또 일하는 사람의 임금은 엄청나게 높을 거고, 또 이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소득 격차를 느끼게 될 거고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것 말고는 좀 답이 없어 보이긴 해요. 한국은. 그렇다고 뭐 그리스나 이런 유럽처럼 관광 산업이 갑자기 뜬금없이 폭발할 수도 없고, 어떤 자원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좀 군수업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조금 뭐 동맹국이라고 해도 약간은 좀 안면몰수하고 좀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이렇게 뭐 한미 동맹 뭐 무슨 동맹이라고 해서 막 퍼주기보다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런 이유에서 원달러 걱정 없이 그냥 좋은 타이밍이면 뭐 달러 바꿔서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당연히 달러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제 사시라고는 했는데, 좀처럼 그런 기회가 좀 오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뭐 미국이 갑자기 자빠지면은 되지 않냐. 미국이 자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오히려 그때는 달러가 해치가 되면서, 오히려 그때는 한국 주식을 굉장히 똥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달러를 계속해서 사 모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일시적인 약간의 등락폭 정도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다 못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미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50%는 성공할 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머지 50%는 그 인내와 끈기, 용기,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용기, 요것들로 채우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주식을 선택해서 이렇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남들보다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박하지 말고 홀짝하지 말고 잘 해나가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시겠죠? 오늘 댓글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댓글로 쓰기에는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여튼 오늘이 제일 빅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네, 주말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